대통령 마침내 사과를 했지만 이 추 장관 윤 총장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양상으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오늘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 보좌관의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일주일 전쯤에는 선공우사 자세를 외기 넘게 검찰 좀 우회 비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오늘 혼란스러운 전국 죄송하다. 공수처 출범해야. 일단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난 10월인가요? 조국 전 장관 이후로는 공개 사과는 처음이라면서요? 글쎄요, 저는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하면 언제나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걸 여러 가지로 부풀리는 이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하신 말씀은 딱 한 문장이에요.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들어서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뭐죠? 지금 다 우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미애, 윤석열, 이걸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과라는 건 뭐냐면요. 네. 내가 널 때려서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사과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그게 진짜 사과거든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걸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시끄러워서 사과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면 그냥 관전자의 어떤 평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이걸 대통령의 사과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이야기해서 과연 그럼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누가 자초했는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사과를 하는데 뭘 사과하는 것인지, 이 혼란스러운 사과를 그냥 둘이 싸우는 걸 내가 방치해서 사과하는 것인지 등등 이런 어떤 면들을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만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0마디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대통령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도대체 뭘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뭘 사과하시는 건지를 좀 물어서 꼭꼭 씹어서 좀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여기 보면 혼란스러운 얘기가 내가 윤 총장을 임명했고 추 장관도 임명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혼란스러운 전국에 주어가 빠진 것 같아서 사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동산이 혼란스러운 건지 추윤 갈등이 혼란스러운 건지 경제가 안 좋은 게 혼란스러운 코로나가 혼란스러운 건지 근데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구재홍 차장. 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공수처 출범해야 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는 대통령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격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자, 마지막 진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통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마지막 진통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12월 10일 10시 반에 열리게 되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진통이 해소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진통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늘 이 죄송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곧 징계위가 열려서 곧 마지막 진통이 해소될 될 테니까 그 징계위 절차, 그러니까 절차를 통한 이 해소를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뒤에 당부한 것이 뭡니까?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수처 출범을 주문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는 이 지금의 혼란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과이고 실제로 주문한 것은 이 검찰 징계위 결정과 이 공수처 출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알겠습니다. 방점은 공수처 출범입니다. 조상호 대변인님, 저보다는 확실히 여당 내부 분위기는 잘 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로 받아들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공수처 출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윤 총장 징계위라든지 혹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에 뭔가 더 투쟁에 나서는 건 아닌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은 저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거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재 약간 국정운영의 혼란성, 그러니까 이제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에 대해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사과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느 한쪽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법이 통과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개혁과제, 특히 이런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출범이 지금 법이 통과되고 이미 출범해야 되는 시기가 거의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불가피하게 지금 같은 교착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도 바로 진행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는 있지만 뭐 세 분 다 결국은 사과보다는 공수처 출범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다라는 건 다 동의하시는군요. 앞서 지금 잠깐 나갔던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전쟁 개시 선언이다. 대통령이 돌격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야당의 반응. 감사합니다. 총장 징계 그리고 공수처 출범 관철시키라는 VIP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대통령 메시지를 좀 깎아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요? 그런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요. 일단 원전 관련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면서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 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원전 수사 속보도 안 짚어볼 수는 없는데요. 김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3,600건이 발견됐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부의 기사가 경제부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언론사를 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삭제한 그것도 지금 보면 내부 자료나 삭제된 문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야, 이게 필요는 한데 완전히 없애면 나중에 복원이 안 되고 근데 감사원에서 감찰한다고 하니까 일단 들키면 안 되고 그러니 어떡하지? 옮겨놓자. 왜냐면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와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면 1층부터 10층까지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한 데만 나오지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막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 어차피 그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1호기 중단과 관련된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 컴퓨터 위주로 지금 감찰이 나오든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든 나올 테니 거기서 싹 빼가지고 원전과 상관없는 사람 컴퓨터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감찰이나 압수수색 나왔을 때 들키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다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복원해가지고 다시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지점인 거죠. 실제로 그러는지 안 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데서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니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검찰에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에 집중하는 건 여기 뒤늦게 발견된 3,600건 가운데 이 문건 가운데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이걸 지금 검찰은 살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력을 발동해서 말씀드린 그런 게 맞다고 하면 저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겨서 옮겨놨던 저 파일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저기가 증거의 밭이라고 볼 수 있죠. 검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뭐 삭제를 지시한 게 누구인지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월성 1호기에 무리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조금 풀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첫 사과 메시지 그러면서도 공수처 출범 정면 돌파를 선언한 대통령 얘기와 원전 수사 속보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